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가끔씩 댓글로 목소리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더 느끼해지고 더 가라앉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목소리 좋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과시해 보려고 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자요. 하는 식으로 오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댓글 다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나면 농치미를 마셔야 될지도 모른다. 사이다 같은 거를 마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막상 제가 이제 성대모사 같은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혼자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안철수 씨라든지 이런 거 가끔씩 연습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라든지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라든지 이런 걸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를 자극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뉴스는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일단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짧은 클립 하나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클립 하나를 이렇게 오늘 두 개가 올라갈 예정인데 두 번째 거는 이제 일단 제가 두 번째 거 올리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보시는 뉴스는 8월 5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동재 기자 채널A의 기자가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좀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들어있는 기사인데요. 뭐 이 기사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수사팀이 반발을 했다. 한동훈 공모도 적시 못했다. 수사에 몰린 서울중앙지검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관련 내용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는 아니고 지금 녹음하는 시점인 8월 7일 날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검사장급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검언유착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형사 1차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KBS에 이 수사 기밀을 넘겨준 그것도 이제 허위로 이런저런 조작된 녹취록을 넘겨준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신정식이라고 신모식이라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있거든요. 제 트위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양반이 역시 이제 윤석열 바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의 반부패 수사 옛날로 치면 이제 대검 중수부에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단 중앙지검에 그냥 남게 됐고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유임만 돼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연 뭐냐? 어떤 언론에서는 보수 언론에서는 제2차 검찰 학살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씨가 윤석열 씨가 이제 추천하는 인사 리스트를 딱 받고 그 사람들은 다 승진해서 배제시켜 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이제 자기를 따르던 사람만 윤석열 밑에 꽂아놨기 때문에 윤석열의 손발이 더 묶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청와대 이게 이제 청와대의 어떤 의사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씨가 이성윤 씨한테는 일단은 징계성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일단 등급은 뭐 공검장 승진이 안 된 것처럼 보이곤 있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성윤 씨는 추미애 씨 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씨는 원래 이제 그 조국 씨 밑에 붙어 있던 사람이었고, 가까웠으면 조국하고 더 가깝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미애 씨 라인은 아니고, 근데 그 추미애 씨가 지금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성윤 밑에서 일은 했지만 얘들은 추미애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고검장을 달아줬으니까.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또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땡겨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입장에서는 이거는 얘들은 이제 내 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청와대도 이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엊그저께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청와대하고 추미애가 이 검사장 인사안으로 계속 다툰다, 싸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미애 씨가 앞으로 이제 자기가 서울시장 선거를 나오고 싶으니까 그 중요 포스트에 이 사람들을 꽂아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손발이 묶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보다, 원칙론자인 윤석열보다 자기 정치하고 있는 추미애를 제껴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씨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 양반이 너무 오바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추미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만간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다른 비리가 터져 나오든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뭐 검찰에서는 그거 받아서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청와대도 그렇고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한다고 지가 더 돋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물론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해서 돋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황을 잘 봐야 되고 시기를 잘 봐야 되고,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때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해가지고 괜히 본인의 어떤 약점까지 들춰내고 흑역사가 나오고 오히려 더 많은 욕을 먹게 하고 본인이 변명해 주려고 했던 사람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재정, 윤석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자리 버티는 것이 안 민망한가? 라고 해서 이재정 씨가 민변 출신의 성형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전 사진도 어딘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시면 이재정 성형수술 전 이후 사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뭐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선택의 문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지금 검찰에 남아서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만한 자리에 가본 적도 없는 인간이 자리를 물리는 방법을 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이 지금 이제 한 40, 이제 50 거의 돼 갈 텐데, 본인이 한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아줌마 이제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인데 이 아줌마가 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래도 빛나는 일이 뭐냐면 김어준 변호해 준 거예요. 그게 답니다. 오롯이 그게 다예요.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뭐 얼굴이나 이쁘나?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만 하는 소리 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도 있다, 윤석열 씨가. 그래서 많은 비난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용 씨도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양반이. 요번에 이제 그 당 최고위원, 당 대표 선거도 아니고 그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예선에서 컷오프 당했죠.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얘를 많은 사람들이 싸가지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가지고 욕을 쳐먹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보기 싫네요, 진짜. 제가 뭐 특별히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요. 호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이가 한 50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재 정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가 안 그래도 좀 전에 저기 청와대 수석들하고 뭐 비서실장 다 사표 냈다 그러던데, 어차피 뭐 사표 내고 다시 돌려받고 재신임 받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이러실 거면 사실 이런 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그것보다도 어제 이제 그 김종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이제 집이 두 채인데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18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22억에 내놨어요. 매물로. 그러면 누가 그걸 2억을 더 주고 삽니까? 당연히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팔겠다. 그러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 이딴 소리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어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누가 이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내놨는데, 원래 남자들은 이거 잘 모른다. 아파트 값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김종원 이 양반 감사원 공무원 출신,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기본도 모르면서 감사원에 일했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또 거짓말 한 겁니다. 난 바보예요. 허허 이렇게.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래도 비난이 그치질 않으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 청와대 그 대변인실에서 얘기했냐면, 그 22억에 내놓은 건 맞는데 그 김종원 수석이 그걸 22억에 내놓자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만한 소리였거든요. 사실 오히려 말을 해서 욕을 더 먹는 소리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파트 김종원 수석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를 내놨는데 가격을 지가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와이프 분께서 내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네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22억 주고 그걸 사면 아이고 난 20억에 팔 생각이었는데 너무 많이 주셨네 이러면서 2억 돌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꼭 받아서 얌얌 맛있는 거 다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하나만한 소리거든요. 오히려 해서 욕 더 먹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메시지 관리 안 되는 사례 세 번째. 이거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보기엔 청와대 그 대변인실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안티가 한 마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저부지가 있고 사저가 있습니다. 여기 사저부지라고 하는 건 둘 다 양산에 있으니까 사람이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저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해가지고 대통령 관두면 2년 뒤에 가서 살 땅입니다. 요걸 지금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부숴가지고 그 집을 새로 짓고 경호실도 새로 만들고 여기 뭐 텃밭도 가꾸고 뭐 이러려고 지금 샀어요. 이거를 얼마 전에 양산에 있는 한 마을을 샀거든요. 샀는데 이 안에 그 농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밭. 그러니까 농지를 살 수 있는 거는 농부만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사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는데, 농지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걸 구입할 때 구입 서류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적었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농사 경력이 11년이고 부인인 영부인 김정수 여사는 농사 경력이 없다. 0.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상황 전체는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저를 농토가 끼어 있는 땅은 샀는데, 어차피 땅을 산 거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 돈으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안 시설이나 또는 뭐 경호실 들어가는 시설 이런 거는 이제 국가 예산으로 하지만, 원래 이 땅은 본인 돈으로 사야 됩니다. 정이 본인 돈이 없으면 조금 보태주긴 합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땅은 본인 돈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농사꾼도 아닌데 농토를 샀다 이거죠. 이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문서 허위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삼았더니 청와대에서 어제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해왔어요. 뭐냐면, 아니, 농사 지으려고 사신 거다. 사실, 농사 지으려고 산 거다. 이러면 끝나는 거. 사실 제가 아까 뭔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감정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내가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 양산에 내려가셔가지고, 양산에 봉화마을 가셔서 이제 농사 짓겠다고 하셨고, 친구가 못다한 그 꿈을 이제 친구이자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도 이제 앞으로 퇴임하시고 나면 정치 같은 데 간섭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사시려고 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이제 농토를 좀 구입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게 뭐 있냐, 어디 뭐 이걸로 다시 팔아서 재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거 이해 못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완전히 끝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근데 설명을 그딴 식으로 안 하고, 농지를 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1년 경력의 농부다. 근데 야, 언제 농사 지었냐? 아니, 가만있어 봐. 11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09년부터 농사를 지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2012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고, 늦어도 그 전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했고, 도대체 언제 농사를 지으신 거냐? 그 내내 계속 당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하신 양반이 무슨 농부냐? 왜냐하면 이게 농부다 아니다, 왜 농사를 짓냐 마냐, 이거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김희수 헌법재판관인가 이 양반도 그렇고, 주말 농장 경영한 거 가지고 경영했다. 근데 이게 주말 농장 목적으로 농토를 샀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관 못된 사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잘라놓고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농부였다. 근데 이제 주말 농장을 경영했던 농부였다,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얼버무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말 농장이 무슨 그게 농업입니까, 그게? 그냥 정원 가꾸는 거지. 근데 심지어 이까지는 좋다 이거야. 주말 농장 했다, 오케이, 뭐 농장 크게 하셨나 보지, 그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걸 말을 자꾸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야, 문재인 대통령이 뭔 시간이 있어서 그랬냐 라고 했더니, 가끔씩 휴가 가셔가지고 밭에 빌어주고 그랬다. 야, 대통령이 1년에 휴가를 몇 번을 가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농사 지었다고 그러냐? 이랬더니 청와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김정숙 여사가 이제 가끔 혼자 내려가서 비료도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해선 안 될 얘기가 안 될 얘기인 게, 청와대에서 이제 농토를 구입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11년 경력의 농부, 김정숙 여사는 경력이 없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사실 이 농토를 구입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근데 김정숙 여사가 비료를 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왔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농부 경력에 포함이 되는 거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농지 구입할 때 작성하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신 겁니다. 공문서 허위 기조거든요. 공문서 위조, 뭐 사문서 위조인지 공문서 위조인지 하여튼 가짜 서류로 농토를 구입하신 걸로 지금 돼버렸어요. 이렇게 청와대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김정수 여사가 빌어줬다고 그러니까 그 밭에 가서 오줌 쌌냐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비하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 얼굴을 보면 괜히 이 양반한테 미움받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언론 대응으로 메시지 전달로 상황을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실하고 공보, 그 다음에 국민소통 뭐 비서관인가시라고 얘들 다 갈아치우셔야 됩니다. 기자 출신이나 말 잘하는 애들을 기자 출신이나 뭐 이런 애들을 뽑을 게 아니고요. 어디 진짜 말 잘하고 잘 둘러대는 어디 학원 강사 출신을 몇 명 갖다 앉히세요. 그러면 걔들 진짜 기가 막히게 말 잘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기자 출신이라고 무슨 공보 소통, 아유 진짜 내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예. 맨 처음에 이제 이 방송 자체가 목소리가 좋다로 시작해서 끄트머리에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끝나는데, 하여튼 그만큼 메시지 전달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